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의 경기. 사실 1차전에서 맨시티가 4대 3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3골이나 내주면서 이거 좀 모르겠다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그 1차전에서 벌어진 난타전이 맨시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안첼로티 감독은 1차전과 달리 호드리구를 벤치로 돌리고 발베르데를 선발로 기용했고 1차전에서 나오지 않았던 카세미루가 선별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1차전 때 빌드업 상황에서 고전하면서 안첼로티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지 못했는데 그 점을 고려한 변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맨시티는 수비 쪽에서 1차전에서 진첸코와 스톤스가 양쪽 풀백으로 나왔는데 워커와 칸셀루가 라인업에 복귀하면서 우리 양쪽 풀백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자리는 그대로 경기 초반부터 내내 두 팀 모두 상대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방 압박을 시도했는데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이다 보니까 두 팀 모두 압박에 대응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반전은 이런 팽팽한 경기가 유지가 됐는데 그 와중에 전반 7분 카세미로의 파울 장면, 카세미로가 덕배의 공을 뺏기 위해 백태클을 하는데 이 태클이 조금 위험하게 들어가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하지만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서 파울 이후 양팀 선수들이 뒤엉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드리치와 라포르테가 서로 다투다가 나란히 경고 정립. 이 밖에 카세미르는 포든 뒤에서 옷을 잡아 끌면서 파울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카드를 전혀 받지 않은 부분이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판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반전은 점유율도 비슷하고 슈팅 숫자도 같았는데 유효 슈팅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레알은 유효 슈팅이 없었고 맨시티는 유효 슈팅이 4개. 그만큼 레알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기 양상이었고 특히 후반 시작하자마자 레알 마드리드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는데 이것도 놓칩니다. 킥오프 이후 전방 압박을 위해 라인을 올리는 맨시티, 그리고 이를 역이용하는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레알. 킥오프 이후 뒤로 공을 빼는 게 아니라 벤제마가 앞쪽으로 뛰는 카르바알에게 공을 넘기고 카르바알이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완벽한 찬스가 발생하는데 이걸 비니시우스가 놓칩니다. 아마 레알이 결승에 못 올라갔으면 이 장면은 두고두고 까였을 것 같아요. 후반 67분 크로스를 빼고 호드리구를 투입하는 안첼로티 감독. 측면에 있던 발베르데를 미드필드로 돌리고 호드리구가 오른쪽 측면으로 가는 변화죠. 맨시티는 71분에 워커가 비니시우스와의 경합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진첸코와 교체가 되고 동시에 덕배를 빼고 귄도안을 투입하는 과르디올라 감독. 저는 여기서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에이스 덕배를 뺀다고? 물론 우려와 달리 72분에 곧바로 득점을 기록하는 맨시티. 득점 과정을 좀 살펴보면 레알은 원래 카세미르와 크로스가 백포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크로스가 빠지고 호드리구가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 상황에서 정돈이 잘 안되면서 빌드업 상황에서 베실바에게 아주 프리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빈도안이 이를 놓치지 않고 베실바에게 패스한 이후 베실바가 몰고 가다가 박스 앞에서 마레즈에게 내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카메라 앵글상으로 밑에 쪽에 아무도 없어서 베실바가 슛하고 막힌 줄 알았는데 마레즈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니어포스트로 마무리. 이게 사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저 위치에서 니어포스트로 실점을 하면 안 되는 위치인데 프루투아가 파포스트로 슛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바람에 반응이 좀 늦었고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기동력이 떨어진 모드리치와 카세미르를 빼고 아센시오와 카마빈가를 투입하는 안첼로티 감독. 과르디올라 감독은 제주스를 빼고 그릴리시를 투입하는데 84분에는 마레즈를 빼고 페르난지뉴를 투입하면서 약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일단 교체 효과는 맨시티가 먼저 봅니다. 86분에 그릴리시가 드리블을 통해 레알 수비를 무너뜨리고 쿠르투아까지 따돌리는데 마무리가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처음에는 맨디가 슈퍼 세이브를 해냈구나 싶었는데 다시 보면 그릴리시 마무리가 더 아쉬웠던 느낌? 왜냐하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골대가 비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넣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갑니다. 89분 레알의 첫 번째 골 장면, 카마빈가가 반대편에서 움직이는 벤제마에게 넘겨주고 벤제마가 이걸 골대 앞으로 패스한 이후 호드리구가 마무리. 득점 과정을 살펴보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벤제마에게 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칸셀루가 라인을 맞추지 못하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에 실패한 부분. 두 번째는 디아스의 위치. 호드리구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호드리구에게 가는 패스 길목 쪽에 위치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레알 입장에서는 호드리구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이 장면 라포르테의 실수가 명확했던 장면입니다.
카르바알이 크로스를 올리고 호드리구가 헤더로 득점을 한 장면인데,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 상황을 보면 라포르테가 호드리구를 잡고 있던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크로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라포르테가 바람을 가르는 헤더를 해버리면서 호드리구가 마무리. 이렇게 연장전으로 가는데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렵게 됐죠. 공격을 이끄는 덕배와 마레즈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 92분 레알의 세 번째 골 장면.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쿠르투아가 카마빈가가 움직이는 공간으로 패스를 한 이후 카마빈가가 너무나 쉽게 맨시티 페널티 박스 앞까지 전진을 합니다. 이후 호드리구에게 패스를 하고 호드리구가 컵백으로 내주는데, 박스 안에서 벤제마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디아스가 접촉을 하면서 페널티킥 선언. 사실 디아스의 수비가 좀 아쉬웠죠. 노마크 찬스도 아니었고 슈팅 각도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수비를 하다가 결국 PK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PK는 침착하게 벤제마가 마무리. 과르디올라 감독은 로드리를 빼고 스털링을 넣으면서 반전을 시도해보지만 쿠르투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3대1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6대5로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가장 많이 진출한 감독이 됐고, 레알은 연봉 1위, 2위 선수들을 빼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레알은 교체 선수들이 경기를 뒤집는 엄청난 역할을 했고, 맨시티는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부가 갈린 경기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5월 29일 새벽 5시에 파리에서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합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